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과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거를 묻고 그랬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결국엔 그 인정 욕구에 심취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결국엔 죽죠. 살아내려고 노력하던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살아가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원니드의 정주영입니다. 이번 편은 키워드가 정체입니다. 정체. 발을 정자에 몸체자를 쓰긴 하는데 이 영상은 조금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내 정체를 찾아가는 거 뭐 약간 나는 누구인가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갈 거라서. 근데 지금 만약에 나라는 존재를 한 번쯤 마주하고 싶고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좀 이런 고민을 가끔씩 누구는 하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나를 말해주는 걸까? 그래서 정체성을 얘기하려는 이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를 들면은 미용을 하는데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걸까? 난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 일이 내가 가져다 주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난 왜 이 일을 하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들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과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처음은 과거를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과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거를 묻고 그랬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쯤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의 나로 그 과거의 나가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를 관찰하는 거죠. 제가 관찰이라는 단어에서도 얘기했듯이 남을 관찰하든 나를 관찰하든 관찰이라는 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왜 내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아니면 왜 내가 미용이라는 업의 철학을 담고 싶어 하고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미 당신의 이제 정체가 녹아 있는 거죠. 그걸 말로 정리하고 표현해보는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정체를 이제 찾아가려고 계속 현재 나를 계속 관찰하는 거죠. 계속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그 정체를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체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정체성을 이제 찾고 나면은 앞으로의 방향성과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생겨요. 제가 전편에도 얘기했듯이 그 기준을 잡는 게 내가 과연 무엇이 되고 싶은 건지 그거를 한번 관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정체성은 찾는 게 아니고 저는 살아오면서 선택하고 실천하면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누군가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쉽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내가 누구다라고 막 결정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뭔가 찾아가고, 왜냐면 저는 제 자신한테 정말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들과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계속 뭔가 고민을 했던 거죠. 생각을 하고. 과거의 나도 계속 생각이라는 걸 했었고, 지금의 나도 앞으로의 나도 모두 이제 수용하고 싶은 건데, 그걸 수용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잡고 그 정체를 찾아가는 거,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정체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미용인의 삶 궤적 속에서 어떠한 공통된 불안 같은 게 이제 사람들은 존재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 내가 만든 이 스타일이 나를 말하는 건가? 내가 기술자가 된 건가? 아니면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인 건가? 아니면은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인 건가? 약간 그런 자잘한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 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에 이제 답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환경에 휩쓸리거나 혹은 어떠한 유행에 이제 휩쓸리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휩쓸리는 경우가 저는 그렇게 해서 본인을 놓쳐버리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돈만 이렇게 추구했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기준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졌었고 유명해지려고 어떠한 가짜 정체성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화려한 겉모습 뒤에 약간 공허와 자괴감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용업을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결국 이게 단순히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면 이 일을 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고객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막 엄청 많이 높아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거를 잡지 않고 기준을 잡지 않고 정체성을 뭔가 찾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지고 그걸 다시 이제 쌓아 올려야 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걸 잘 유지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안 그랬던 경우가 저는 더 많기 때문에 그 안 그랬던 경우를 조금 줄이고자 이런 영상을 이제 준비하고 또 촬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미용을 이제 저보다 이제 오래 하신 분들도 많고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래 하다 보면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이제 보게 되면은 실력은 실력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이 업을 하는데 기준이나 정체성이라는 게 없으면 결국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저는 어쨌든 균형을 강조하죠. 균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8살 때 부모님이 이제 헤어지셨어요. 헤어지셔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9살이 되던 해에 그때부터 한 20살 때까지 이제 어머니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그 12년이라는 시간 한 20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었는데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솔직히 엄청난 케어를 받으면서 이제 자란 건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뭔가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는 경우가 더 많았었어요. 한 가지 예시로 들면 10살인데 집에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 차비를 친구 어머니한테 그 친구 어머니가 슈퍼마켓을 하고 계셨는데 그 친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차비를 빌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같은 반인데요. 차비 좀 빌려주세요 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이제 터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혼자 생각하고 막 혼자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었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립심과 독립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저는. 네, 많았었죠. 네, 제가 혼자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은 물불 안 가리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떨어져 있던 시간들을 이제 채우는 날이 또 있었어요.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 시간들 동안 저는 균형을 되게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다시 하면서 군대도 그래서 그때 얘기했듯이 미국 영주권자였는데 군대를 지원해서 갔었고 그 선택도 어쨌든 제가 한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이제 미용 자격증을 따가지고 미용을 이제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영주권이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돼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이제 미용을 시작하려고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엄청 이제 그런 갈등이 되게 많이 있었죠. 제 자신한테 갈등이 되게 심했었죠. 왜냐면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은 정말 너무 다르구나라는 생각으로부터 그 전까지는 뭔가 내가 선택한 대로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생각한 대로 선택한 대로 흘러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균형을 계속 잡으려고 뭔가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그 시기에 감정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뭔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이제 뭔가 제 입장에서는 그때 사춘기를 타지 않았나. 다 커가지고 그때 사춘기를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에 대한 그 갈등을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때는 이제 어떠한 제가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던 사람들도 많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받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팽배하던 그런 시기였었죠. 막 친구들이랑 만나면 친구들이랑도 막 파이트 제가 그 별명이 파이터였어요. 파이터.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미용업을 잠깐 그만둔 적이 있죠. 왜냐면 그때는 뭔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제가 뭔가 사단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정립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용업을 잠깐 그만두고 잠깐 이제 뭔가 휴양식으로 굉장히 쉬고 싶어가지고 잠깐 강원도로 다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금의 저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이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다시 이제 사회생활하고 또 미용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또 와이프랑 살면서 와이프랑 또 많이 갈등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러면서 서로 계속 조율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얘기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 가지고 지금 이제 전 결혼한 지 한 10년 다 돼 가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정말 고맙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자체를 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균형이라는 개념 자체로 얘기하는 게 힘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뭔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탄탄대로는 아니었고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기복이 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운했을 때도 있었고 운이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그걸 계속 잡아내 가기 위해서 혼자 스스로 선택을 하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살아온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자립심이든 독립심이든 꽤 일찍 자리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좀 일찍 알아버린 느낌이죠.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17살 때 이제 제가 17살이 아니라 제가 19살 때
제가 19살 때 고깃집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손님께서 제가 이제 불판을 닦고 있는데 어떤 그 손님이 저보고 어머 삼촌 결혼은 했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나이가 들어 보였으면. 근데 그때는 정말 노안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일찍 알아버린 느낌인 거죠. 그렇게 얼굴로도 외모로도 세상을 일찍 알고 눈치도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고 그렇게 눈치밥을 먹으면서 자랐던 시절이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눈치가 많이 늘고 얼굴도 노안이 된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뭔가 사회생활과 이렇게 남들과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에서 저는 잘한다라고 느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난 내 멋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됐고 절제력도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누가 조금만 무시하더라도 막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게 막 피해 의식으로 다가와가지고 막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나는 이미 피해 의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었고 우울증도 걸렸을 때도 있었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흔들렸죠. 예. 막 그런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었으니까 그걸 어디에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혼자서 참아냈던 거죠. 근데 그 참아냈던 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뭐 어디 다른 데에다가 막 표출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뭔가 내가 약점이 잡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 20대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먹건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꼭 계속 담아내고 막 담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풀에 지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는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네. 뭔가 나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은 허전함, 이런 상실감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뭔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계속 공허한 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았던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세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세계를,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 거였으면 이런 방송도 안 했고 그냥 제 공간으로 남아 있겠죠. 그냥 뭔가 내가 그냥 스스로 지켜내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오픈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만을 위한 공간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든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 많은 뭐 고객님들 아니면 직원들 아니면 미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선택이 있고 책임이 따르며 행동과 말에는 일정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 질서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극심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벌을 받거나 혼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자유와 무질서를 구분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게 이 공간이 유지되는 방식인 거고 이 세계 안에서 제 브랜드의 세계 안에서 본인을 찾아가는 여정이 기록되는 곳이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본인이 선택을 했어. 본인이 책임을 따랐고 그 자유를 지키면서 무질서하지 않게 그 공간을 지켜내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일련의 이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엔 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이 세계관이 잡힌 겁니다. 세상에 중심 없이 흘러간다는 건 뭔가 제가 인정 욕구가 굉장히 극에 달았을 때가 있었어요. 한창 처음에 이 일을 배울 때
그 인정 욕구가 어느 순간 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뭔가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이 자존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내 선택을 내가 항상 스스로 해오던 사람인데 내 이 선택이 틀려? 이 선택이 아니라고? 이 선택이 이렇다고? 이거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시간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인정 욕구가 굉장히 집요했었던 것 같아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오기도 부리고 도끼도 부릴 때도 있었는데 결국엔 그 인정 욕구에 심취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결국엔 죽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정 욕구에 너무 심취해 있고 이 인정 욕구에 너무 바라다 보면은 결국엔 그 바닷물을 마신 듯한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조건적인 성공이나 끝없는 행복을 쫓는 게 아니라 성공, 행복, 좋죠. 좋은 말인데 이걸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잡고 조금 더 슬기롭고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혜롭게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통해 계속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제 또 영감을 받는 거고 그 자신만의 중심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만 돼도 그걸로 충분하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는 전 한 번쯤은 경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모티브가 되거나 아니면 인생 송두리째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좀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라는 거는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죠. 그 근본이라는 말을 쓸 때 그 근본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주 좀 본인을 들여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걸 왜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물어보는 거고. 저는 진짜 많이 그냥 습관처럼 물어봐요.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의심합니다. 제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제 자신을 끝없이 채찍질을 해가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좀 해야지.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칠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중에 그 배로 그걸 찾아가는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찾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매일 운동을 하듯이 매일 다이어트를 하듯이 매일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에 되게 많이 도움되는 게 명상이나 아니면 뭐 요가 같은 것도 있고 뭐 신체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저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내려고 노력하던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살아가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찾으셔야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은 어쨌든 외부의 혼란에도 많이 흔들립니다. 결국엔 그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시려면 그 정체성이 첫 번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꾸준히 살아내고 흔들리면서도 돌아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나침반을 찾아갈 수 있는, 이 나침반을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